안녕하세요. 책으로 공부하는 미래 시청자 여러분. 저와 세 번째 만남을 가지신 분들 계시겠네요. 아니면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고요. 오늘은 이제 제 책, 요 책이에요. 어, 돈 공부, 슈퍼리치들에게 배우는 돈 공부. 이 책 얘기를 한 번 더 하고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이제 할 텐데요. 책 얘기는 이제 다음 회부터 할 텐데요. 여러분 이제 부자가 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부자로부터 배우는 겁니다. 부자를 미워해서는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는 얘기들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돈에 대한 태도가 좀 양면적이에요. 솔직히 부자를 부러워하고 부자가 가진 어떤 돈,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자가 누릴 수 있는 자유를, 그리고 부자가 누릴 수 있는 행복을 부러워하는데요. 그죠? 어떤 공식적으로는 부자가, 그쵸? 특히 재벌이라든지, 그죠? 아니면 부동산으로 졸부된 사람들에 대해서 되게 비판하고 부정하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부자가 되는 가장 먼저 첫 번째 방법은요, 부에 대한 태도를 바꾸는 겁니다. 왜? 이 세상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뭐 일세 만약 선물 옵션이라고 생각하시면은 그죠, 누군가는 잃고 누군가는 돈을 어떤 버는 그런 구조가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런 선물 옵션만으로 우리 한국 전 세계 자본주의가 설명되지는 않아요. 분명히 자본주의는 제로섬 게임은 아닙니다. 예, 모든 시가 조금씩 좀 더 많이 위너가 됐고 좀 더 적게 위너가 됐다 할 뿐이지, 뭐 조금씩은 다 그쵸? 예, 그 수혜를 누리고 있어요. 그게 분배라는 면에서 그쵸? 그게 좀 양극화가 좀 심하다 뿐이지, 그쵸? 예, 제가 볼 때 자본주의는 자본주의를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쵸? 예, 그 혜택을 조금씩은 누리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건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와 다른 겁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 부자의 삶을 그쵸? 배우고 관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부자가 된 사람들은 확실히 돈에 대해서態度가 달라요. 그러니까 일단 흥청망청 돈을 쓰진 않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생각해서 지금 가진 돈이 10,000원이면은 5,000원만 쓰고 5,000원은 저축한다든지 투자하는 그런 습관들이 있었어요. 워렌 버핏도 그랬거든요. 12살 때 투자를 배워서 그쵸, 그때 이발소에다 그때 유명한 이제 주크박스기가 핀볼 게임기를 팔았잖아요. 항상 그렇게 자기 돈을 늘리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돈이란 거는 감각이란 건데, 진짜 여러분 돈의 감각이 타고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타고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만들어진다고 생각해요. 돈을 만약에 돈의 감각이 타고난다면요, 예, 그렇죠. 예, 만약 그랬다면요, 제가 볼 때는 어, 부자가 그죠? 예, 계속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 만약 타고나면 그쵸, 이건 뭐 예, 물론 DNA상으로 물려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부자라는 게 그냥 타고나는 저거라면은 그 부자로 물려줄 수 없죠. 근데 부를 물려주는 거는요, 그 돈 그 자체를 물려주는 게 아니라 부자가 되는 방법, 그리고 돈을 대하는 방법, 그리고 교육을 통해서 물려주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부자라는 것은 교육을 통해서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려면요, 인생에서 의미를 찾는 그 훈련부터 해야 돼요. 인생에서는요, 그죠, 어떤 의미를 만들어 가려면요, 그죠, 어떤 모든 의미 있는 활동에는요, 다 돈이 따릅니다. 돈 없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다 잘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돈을 또 한 가지 필요한 예, 감각은 제가 볼 때 인내력입니다. 예, 부자가, 그리고 정말, 이 얘기를 하잖아요. 작년 3월 달에 코스피가 폭락할 때, 1400까지 폭락할 때, 그때 공포에 휩싸이지 않고, 그죠? 예, 투자를, 그죠? 예, 자신의 돈을 지킬 수 있었던 사람이면, 그쵸, 더블 났어요. 1400까지 떨어졌다가 2800까지 연말에 올라갔으니까 8개월 동안 주식만으로 더블을, 그쵸? 예. 물론 종목에 따라 가지고 신푼제약처럼 1500배의 그쵸? 수익률을 올린 종목들도 있지만, 그리고 미국의 그쵸? 나스닥에서 테슬라를 투자했던 사람은 예, 작년 연말에 487달러였으니까 액면 분할하기 전에 지금은 700달러가 넘고 곱하기 5니까 3500불. 8배, 9배를 번 거예요. 그건 뭐냐? 인내력이죠. 예. 그리고 확률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제가 피터 리치는요, 책에서 그렇게 밝혔거든요. 수학은 초등학교 4학년 정도만 알면 된다. 근데 그건 아니라고 봐요. 확률과 통계점을 알아야 돼요. 진짜 그죠? 어느 정도 주사위를 던졌을 때 6이 나올 확률과 3이 나올 확률과 1이 나올 확률,
그리고 동전을 던졌을 때 앞이 나올 확률과 앞이 나올 확률, 그리고 앞이 10번 나올 확률, 뭐 이런 것들에 다다른 의미가들이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수학책을 굉장히 권하는데요. 특히 제가 좋아하는 나신 탈레프의 행운에 속지 말라는 책. 그쵸? 예. 이 책은 정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읽어봐야 할 명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한 권의 책을 확률과 통계에 관련된 책을 여러분들께 권한다면요. 이안 스튜어트라는 영국의 가장 대중적인 그리고 전문적이고 수학 깊이 있는 책을 쓰는 이안 스튜어트라는 학자의 신도 주사위 놀이를 한다라는 책을 여러분들이 읽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돈 공부를 하시려면요. 금리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모든 보면요. 지금 주식가 오르는 이유도 하나예요. 하나라고 하기 힘들죠. 제가 볼 땐 우리나라 주식 오르는 이유는 세 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첫 번째는요. 바로 금리가 낮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금리는요. 물가 그리고 환율 그리고 이제 주가 그리고 뭐 모든 그렇죠? 예, 어떤 경제적 현상의 원인인 궁극의 원인입니다. 시원이란 말을 쓸 수 있죠. 그래서 금리에 대해서 정확히 공부를 하시고 돈에 그러니까 항상 금리가 어떤 방향으로 흐를지 그죠? 예, 그런 거에 대해서 항상 그죠? 공부하시고 예, 이제 골금리 그리고 뭐 RP 한매 조건부 한매 채권부 한매 조건부 금리 뭐 이런 것들의 용어들에 대해서 그죠? 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참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좋아하는 말은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돈에 관련된 좋은 말은 제 김승호 회장이 그 한 말이에요. 돈은 인격체다. 너무 좋은 말이에요. 진짜 이 말처럼 예. 스노우폭스라는 회사는 도시락 배달이랑 그리고 꽃 배달로 미국에서 성공을 했고 우리나라에도 이제 지사가 있고요. 우리나라 출판사 예전에는 김승호 회장의 책들이 예, 다른 출판사에서 나오다가 이제는 본인이 출판사부터 하는 거죠. 30만 권을 팔았더라고요. 이 책이 작년에 제일 많이 팔린 책이 40만 권이 팔린 해빙이라는 책이고 그 책도 재테크와 관련된 약간의 어떤 그쪽 자기개발서지만 그런 책이니까 작년에는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유달리 재테크와 경제 관련된 책에 그죠? 예, 심취했던 세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예, 보니까 김승호 회장은 돈을 인격체로 대했기 때문에 돈을 번 거예요. 돈이 그쵸? 자신을 친구라고 생각하는 사람, 자신을 정말 친구처럼 대하는 사람, 자신을 그쵸? 예, 인격체로 생각해서 대하는 사람들을 알아가지고 예, 고개를 수그리고 예, 그 사람의 어떤 쉽게 말하면 이제 자신을 인격체로 이면 이제부터 스승님 혹은 주인님이라고 부른다기 시작하는 거죠. 멋진 돈의 과학이고 돈의 철학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돈에 관련된 수많은 명언 중에서 이와할 만큼 여러분들 진짜 돈을 그렇게 물론 이제 불교에서 얘기하는 욕망에 비교하면 돈은 그쵸 마치 바닷물처럼 마시면 마실수록 그쵸 마시고 싶은 욕구가 더 커지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쵸 예, 여러분이 정신적으로 해탈하실 수는 있지만 그쵸 예, 여러분이 신체라는 그리고 여러분이 그쵸 결혼을 하셨다면 그리고 앞으로 결혼을 하실 예정이라면 반드시 필연적으로 생길 수 있는 자식이랑 DNA로 연결되는 자식을 그쵸 예, 행복하게 해줄 수 없습니다. 신체를 행복하게 해주고 그리고 자식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돈이 필요해요. 너무나 기본적으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조만간 읽을 책 중에 공정하다는 착각. 역시 이제 마이클 샌델이 그쵸 정말 제목을 짓는 데는 그쵸 그 능력주의에 대한 어떤 비판 미국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공정하다는 건요 우리나라 사람이 생각하는 공정성이 전혀 다릅니다. 근데 어제 마이클 샌델의 책 제목을 정말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라는 책도 참 많은 학생들이 읽고 읽는 책인데 그 말은요 정말 자본주의 세상에서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거의 없다는 얘기잖아요. 모든 게 다 돈으로 환산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실제는요 미국의 어떤 영국의 경제학자는요 부모의 죽음은 몇 점, 자식의 죽음은 얼마, 그리고 아내의 죽음은 얼마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이 돈으로 환산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러겠어요. 만약 죽음을 돈을 생각한다면 만약 생각한다면 그쵸 어떤 죽음이 가장 그쵸 아픔이 성취 그건 말할 필요도 없겠죠. 자식의 죽음이겠죠. 예. 근데 그것조차 돈으로 어떻게 환산할 수 있다는 게 영국 자본주의, 영미 자본주의의 예. 돈은요, 그냥 돈에 대한 그 사람의 어떤 제 생각에 공부를 해서 필요한 건요. 돈은 그냥 딱 돈에 대한 태도를 보면요. 그 사람이 드러나요. 그 사람의 자아, 정체성, 그리고 그 사람의
도덕성, 그리고 모든 것이 다 드러납니다. 예. 그래서 항상 제가 그 말을 좋아하는데요. 게오르그 진멜의 책 중에서 돈의 철학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에 명언이 있어요. 돈은 우리를 비치는 거울이라는 말. 그쵸? 거울 그림자도 드러나고 영혼도 드러난다는 거. 예. 이런 것들, 그쵸? 예. 돈을 제가 이제 보면 이제 자유, 행복, 돈을 바꾸면요. 자유이자 행복이자 기쁨이자 사랑이자 자존감이자 만족감이자, 그쵸? 예. 어떻게 보면 진짜 도스토옙스키대로 모든 것이라 할 수 있죠. 예. 그리고 이제 정말 이제 저는 이제 김광주라는 이제 돈 파는 가게라는 그 유튜브를 운영하시는 이분의 책을 참 재밌게 읽었어요. 부자들의 습관 버티는 기술이라는 책을 읽고 정말 이 책의 7가지 특성만큼은 여러분들에게 꼭 소개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첫째, 부자들은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다. 예. 근데 사실 저는 좀 약간 뜨거운 편이에요. 그러니까 그 제가 이제 미디어학과를 지망하는 학생들과 그 이제 미디어에 의해 그쵸 라는 책 그쵸 예. 그 이제 캐나다에 그쵸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러니까 이런 그쵸 예. 근데 쿨미디어와 마샬 맥루아니요. 그 쿨미디어와 핫미디어로 나누잖아요. 근데 저는 약간 핫한 편인데요. 내 부자들은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감정적으로 약간 냉혈한에 가까울수록 돈을 번다는 거예요. 너무나 그쵸 주가가 떨어질 때는 공포에 쌓이고 주가가 오를 때는 너무나 그쵸 희망이고 너무나 기쁘고 이런 사람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 부자들은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아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목적과 목표를 구분해야 한다는 거. 인생에 먼저 큰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돼요. 전략을 그 다음에 결정하고 그리고 예,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그렇죠. 헨리 폴슨 전 장관이 있었던 중국과 협상하기라는 사기에서 그 시진핑이라 그리고 왕치산이라든지 그리고 주룽지라든지 이런 중국 개혁의 선두주자들이 그 어떤 얼마나 그쵸 중국 정치가들이 큰 그림을 그리고 전략적으로 생각하는지 중국을 욕하더라도 그런 건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정말 중국이 세계의 불을 빨아들일 거라는 생각도 어느 정도는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 앞으로 자본시장이 중국에서 개방이 되면요 바이든 이후에는 좀 다른 방향으로 가려고 할 것 같아요. 바이든이 계속해서 관세로 그렇게 무식하게 때릴 것 같지는 않고요. 중국 시장은 자신들이 제일 잘하는 유대인 자본가 그리고 인터넷도 사실 뒤에 유대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세르게이 브린이나 레리 페이지 구글 다 그리고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다 유대인이잖아요. 근데 진검승부가 벌어질 텐데 그 중국인들의 전략적 사고, 장기적 사고가 과연 유대인들이 이길 수 있을지도 지켜보는 것도 하여간 목적과 목표를 구분한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절대 세 번째 특징은 보수적이지만 공격적입니다. 그렇게 약간 모순적이죠. 예. 자신의 원래 자산을 항상 지키려고 해요. 지키는 게 워렌 버핏도 했어요. 투자의 테일 원칙은요, 자신의 돈을 지키는 거고요. 둘째 원칙은 첫 번째 원칙을 잃지 않는 거고, 세 번째 원칙은 두 번째 원칙을 영원히 있죠?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분산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주식을 투자할 때도 내가 가진 돈이 1,000만 원 생겨서 그걸 1,000만 원을 전부 다 주식 투자하는 게 아니라 오늘은 300만 원, 내일은 300만 원, 내일은 이런 식으로 분할 투자를 하는 거예요. 분할 매수를 하는 겁니다. 지금같이 주식이 오르는 시점에서는요, 분할 매수하는 게 좀 바보같이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주식이 오르긴 할 때 가끔 조정을 받아가지고 약간 갈짓자로 왔다 갔다 하면서 오르기 때문에 이런 그쵸 분산 투자와 분할 매수는 그쵸 예, 부자들의 어떤 투자 패턴입니다. 그리고 넷째가 상상력입니다. 현재는 굉장히 그러니까 보니까 그 상상력이 코로나에서 멈추고 코로나가 모든 것을 멈추게 할 거다라는 데서 멈췄으면은 돈을 못 버는 거예요. 근데 코로나는 결국에 새로운 산업을 만들 것이다. 언택트라는 걸 그쵸 볼 수 있었던 사람들은 그쵸 상상력이 있었기 때문이고요. 그러니까 상상력이 돈을 벌게 해주는 거죠. 그게 인문학적 상상력이니까 예, 여러분들이 경제경영만 공부하기 위해서 경제경영 투자서만 읽지 않고 심리, 철학, 역사책도 열심히 그리고 문학책도 열심히 읽어야 돼요. 인간을 이해하려면요. 다섯째, 물고기를 절대 쫓지 않는다. 거기에 따르면 발이 4개는 돈은 발이 4개죠. 인간보다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모서리가 4개니까. 인간은 발이 2개잖아. 인간과 돈이 경주하면 반드시 돈이 이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절대 돈과 경주하려고 아니에요. 그렇죠? 노련한 낚시꾼처럼 물고기를 잡기 위해 바다로 뛰어들지 않고 그렇죠? 돈이 다니는 길목에 그물을 던지고 낚싯줄을 들이부는 게 바로 부자들입니다. 여섯 번째가 몸테크도 강한다. 즉 시간을 자기 것을 만든 뒤 그 시간을 그저 뭐냐면
부자들이 그죠 시간이 의외로 또 많이 나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안 나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 부자 그러니까 열심히 일한 만큼 그죠 일 중독이고 그냥 그 사람이 그 일하는 만큼 돈을 못 벌 수도 있어요. 근데 반드시 여섯 번째 특징은 부자들은요 그죠 몸테크 자기 몸을 만들고 건강해야 사실은 그죠 돈도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마지막 특징으로 나비를 본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나비를 본다는 거는 작은 날개짓하가 지구 반대편에 토네이도를 만드는 나비 효과, 영화 나비 효과도 있죠.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어, 저희 사랑하는 딸과 그 영화 얘기를 하다가 나비 효과 얘기를 했는데요. 부자들은 지금은 나비지만 앞으로 태풍의 눈이 될 만한 존재를 미리 보는 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제가 재밌는 SF 소설 얘기 하나 할게요. 예. 레이 브래드버리라는 미국의 작가가 있어요. 그 작가가 쓴 SF 소설 중에 그게 타임머신에 관련된 소설인데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쵸, 반드시 그쵸, SF하고 과거로 들어가서 T-렉스를 사냥할 수 있는데 T-렉스가 그 예를 들어서 30분 뒤에 죽을 운명을 갖고 나는 그러면서 그 사이에 30분 동안 그쵸, 아무 후손을 낳지 않고 그런 생물들만 사냥할 수 있는 그런 미래 세계에 있어서 그쵸. 그런데 SF를 타고 과거 T-렉스가 있던 고생 뭐죠? 그러니까 주라기로 간 거죠. 주라기 아니면 백악기죠. 근데 거기서 실수로 그저 나비를 밟았어요. 그래서 나비를 밟아 죽였는데요. 그 다음에 알고 보니까 지구 자체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그러니까 6,600만 년 전에 나비 한 마리에 그냥 전혀 예상치 못한 죽음이 그쵸? 그 후의 세계를 완전히 바꿔놓을 정도로 그런 나비 효과의 전형적인 예인데요. 그런 정도로 그죠? 길게 볼 수 있는 장기적 사고랑 비슷한 거예요. 나비를 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참 저는 이제 돈 버는 가게에 김강주 작가가 쓴 이 얘기가 참 와닿더라고요. 여러분들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제 책에 이렇게는 참 좋은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움이 되는 얘기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돈에 관심 있는 분들 그리고 부에 관심 있는 분들 그리고 경제경영에 관심 있는 분들 그리고 다양한 독서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제 책을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거란 생각을 하고요. 이제 오늘로서 제가 제 자랑은요 자화자찬을 그만하고요. 다음 회부터는요 본격적인 책 리뷰 제 세 가지 키워드 책과 공부 미래라는 키워드를 모두 담고 있는 좋은 책들로 여러분들과 함께 책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